연예가 정보사관학교, 연예가 하이스쿨. 같은 사투리지만 다른 느낌의 연예가 하이스쿨 시작 오프닝이었어요. 끝까지 하실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청소반장 하경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기반장 이다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기 이태영입니다. 오늘 네, 오락부장 동엽 이동엽 합의 사동엽 씨는 네. 또 갑자기 아침에 비보를 전했어요. 불의의 사고. 네, 이다원 기자가 취재했다고 하는데 내용을 네. 전해주시죠. 갑작스럽게 제보 전화가 하나 옵니다. 네. 본인이 직접 제보하셨어요. 본인이 네네. 직접 했어요. 네, 자기가 지금 이제 손을 다쳐서 갑자기 이게 바로 방송 직전이었는데요. 손을 다쳐서 이제 병원에 좀 봉합하러 가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왜 다치셨어요? 했더니 아내를 위해 설거지를 하다 그릇이 와장창 깨지면서 아이고. 왜 도와주셨을까요? 도와주지 말지. 이다원 기자가 요 상황을 만들었네. 취재했으니까 네. 제목을 단다. 네. 기사로 많이 단다. 네. 그럼 어떤 제목을 달 수 있을까요? 기사를 기자님들도 단다. 네. 이거 기사 출고 안 할 것 같은데. 이거 기사 굳이 약간 써야 돼요? 이태영 씨는 지금 기사를 바라고 사진까지 제보했어요. 아, 네. 네. 그러니까 이 사진도 제가 제 전화 오면서 자기가 사진을 찍어 보내겠대요. 다친 부위를 해서. 아니, 사진 찍을 시간에 빨리 병원을 가시라.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하고 끊고서 저희 단톡에 굳이 또 사진을 2장이나 네. 찍으셔서 올리셨더라고요. 약간 그쵸. 혈흔이 낭자한 이런 사진이 네. 나와서 약간 부담스러웠던. 네. 근데 왜 병원을 안 가시고 굳이 사진 제가 볼 때 2장 찍은 거 보니까 몇 장 찍다가 제일 예쁜 걸로 2장 보내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보 사진이에요. 기사 사진. 네. 실어달라. 네. 제가 봤을 때는 이다원 기자가 평소 이제 이런 또 이종엽 씨와의 관계를 생각해 봤을 때 네. 제목을 져달라 이렇게 하면은 이종엽 뭐 아내 위에 집안일하다 부상, 과연 아내 사랑 뭐 이런 물음표. 아니요, 제목 짓기도 전에 기사 안 씁니다. 일단 이게 전문용어로 이제 기자 전문용어로 아이템 킬이라고 하죠. 킬. 네. 킬. 이 기사는 킬. 킬. 안 쓴다고요. 안 쓴다고 킬하라 그래. 네. 그러니까 킬해라. 아이템 이런 거 보면 이렇게 킬해라 이러면 네. 쓰지 마라. 네. 약간 죽는다는 의미 좀 험한 얘기긴 한데 이게 이제 기자들 사이에 은어인데 네. 쓰지 마라. 아이템으로는 킬이다. 적합하지 않다. 그렇구나. 일단 뭐 동엽 씨가 그래도 아침부터 좀 심하지 않은 부상이라서 네. 다행이긴 한데 네네. 어쨌든 좀 녹음에는 네. 좀 불투명해요, 그죠? 네. 병원 치료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다음 쾌유를 주에 비겠습니다. 뭐 손가락을 약간 다치신 거에 네. 쾌유를 비인다는 자체가 참 이렇게 안타까운 상황이긴 해요. 그쵸. 그렇지만 뭐 깁스를 안 하고 오시길 간절하게 바랍니다. 그럼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네.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제 저희 셋이서 이제 녹음을 하게 됐는데 네. 일단 먼저 말씀드릴 게 저희가 이제 30일 날 하기로 했던 이제 공개 방송 네. 네. 장소가 이제 좀 윤곽이 드러났다고 해서 이건 이태영 씨가 좀 제보 하셨죠? 좀 조율하고 네네. 계시잖아요. 네네.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나요? 저희 1안이었나요? 2안이었나요? 아무튼 저희 1안이었죠. 1안 예. 삼청동 라플랜드 예, 예. 2층을 저희가 대관을 해서 예, 예. 네. 공개 방송을 진행하는 거고. 확정인가요? 네, 확정 90% 확정하시죠? 확정. 네, 네. 90% 확정인가요? 네, 그러면 이게 그렇잖아요. 청취자분들한테 이제 공지 좀 해도 되는 수준일까요? 그렇죠. 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네. 일단 그 주인장이신 주인장. 주인장 사장님 대표 이렇게 좋은 말 많은데 왜 주인장. 주인장? 저 방장. 구수하기 좋은데요. 네. 방장. 시샵. 네, 시샵. 네. 김문석 부장님께서 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일단 허를 해주셨어요. 일단. 왜냐면은 일단 약간 좀 평일이었으면 좋겠다. 매출에 큰 지장이 그쵸, 없고, 그쵸. 예, 그랬으면 좋겠다 했는데 금요일이라서 네. 약간 난색을 표하시는 것 같았지만, 처음에는. 네. 금요일, 네. 주말 아니면 평일이면 좋은데라고 하셨는데, 금요일 평일이잖아요. 이제 약간 주말권이죠. 금요일은 부금은 좀 주말권이다. 그쵸. 네. 우리 저희가 또 저녁 때 하니까 그쵸. 퇴근 이후에 하니까 그쪽은 약간 좀 바쁠 때니까. 네, 그래도 이제 금요일 날 하면은 오케이 그렇게 하도록 해라. 2층을 전체 다 쓰도록 해라. 그러면 저희가 따로 비용을 지불하거나 이럴 필요 없나요? 소정의 비용을 지불하라. 그러니까 항상 애매한 게 소정의 이런 거예요. 네. 맞아요. 소정은 어디까지 소정입니까? 맞아요. 소정. 네. 기분 받는 사람 기분 나쁘지 않고 주는 사람 부담되지 않는. 그게 애매해요. 어려워요. 진짜. 저희 어떻게 정해야 돼? 소정이라는 거 어느 기준이라 생각하세요? 아까 예식장 갈 때 네. 그런 거 있죠 왜? 축의금? 가족 데려가면 10만 원, 혼자 가면 5만 원, 원? 뭐 이런 거. 친하면 만약 안 갔는데 친하면 10만 원, 안 친하면 5만 원,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애매한 기준이 있죠. 저도 고민이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카페 쳐봤어요. 네. 대관요? 카페 대관요 이렇게 쳐보니까 네. 지방 대학교 앞에 있는 카페 같은 경우에는 1시간에 3만 원, 2시간에 5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쪽은 좀 약간 좀 번화가고
서울 중심 가고 관광지에 속하는 곳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책정을 해야 될지. 일단 그러면은 저희가 서울은 더블? 진행되고 있는 거는 이제 마지막 뭔가 이런 대관료에 대한 조율이 남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90%라 그러신 거구나. 상품권으로 지급하면 안 되나요? 일단 그러면 일단 그 뉴스 나오겠네. 개괄적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조심스럽게 공지를 드리자면 큰 이변이 없는 이상에는 3월 30일 금요일 오후 7시 그죠? 삼청동에 위치한 위치도 좋아요, 그죠? 좋아요. 삼청동 파출소 지나면 바로 있는 그죠? 라플란드라는 이 카페 2층에서 골목으로 들어갈 필요도 없습니다. 바로 길가 큰 길가 쪽으로 해서 라플란드라고 왼쪽에 있죠. 왼쪽에. 좀 일찍 오신 분들은 옷도 좀 옷도 좀 1층에 또 매장이 좀 쇼핑도 있어서 하시고. 저희가 뭐 이거 협찬이니까 좀 홍보도 해드려야 되니까 또 이게 교황빵 같은 것도 좀 맛있으니까 좀 사드시고 교황님께서 드시고 맛있다고 감탄. 오히려 이제 저희가 만약에 건강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이 오셨다. 네. 그럼 오히려 김우석 부장께서는 평소 이 손님 받는 것보다 많다 싶으면 좀 기분 좋아지실 수도 있어요. 그런 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참여해 주시고 또 좀 놀러와 주시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대충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이번 주 이제 좀 주제에 관련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또 굉장히 또 사건 사고가 많았던 한 주였는데 저는 이제 되게 좀 억울하고 원통했던 게 뭐였냐면 저희가 이제 8일날 지난주 녹음을 했잖아요. 3월 8일 목요일날 보통 녹음을 하는데 9일날 엄청 사건 사고가 많았어요. 어떤 사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 9일이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일기장을 쓰기도 하는데 일기에 보면 이제 그날 있었던 일들에 대한 걸 캡처해 오신 이게 있었어요. 저는 또 그날 사실 당직이라 그쵸? 혼자서 이제 이동 기자 엄청 바빴을 것 같은 느낌인데 정말 정확히 기억이. 그러니까 이게 3월 9일날 이제 이 온라인 게시판에서 돌아다니는 3월 9일 하루 동안 일어난 일 이래가지고 이제 돌아다니는 게시물이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첫 번째 북미 정상회담 개최가 확정됐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그 서울시장 나오시게 되는 정봉주 씨가 성추행을 당했다는 이제 반박글이 나오고 폭로가 나오는 그 날짜였고, 그다음에 이제 안희정 지사가 또 검찰에 출두한 날이었고요. 그다음에 조민기 씨가 또 돌아가신 날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허경영 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트로트 가수분이 폭로를 한 날이었고, 수지 씨와 이동욱 씨 열애설이 나왔던. 인정을 했죠. 또. 그리고 김민희, 홍상수 씨의 결별설이 있었던 하루였고요. 하지만 이건 아닌 걸로 드러났습니다. 발은 바로. 그죠. 그다음에 이제 박수현 이제 그 충남지사 이제 예비 후보께서 이제 내연녀 논란이 있었던 날이었고, 그리고 동계 패럴림픽 개막했고요. 그다음에 배현진 아나운서가 한국당 입당하는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이런 각가지 일들이 3월 9일 하루에 다 일어납니다. 정신없네요, 진짜. 그러니까 이제 특히나 뭐 기자분들, 정치부나 약간 연예부 쪽 분들은 굉장히 바빴을 것 같아요. 굉장히 바빴고요. 그리고 사실은 좀 처음에는 하나하나 좀 말씀을 해볼까요? 뭐 열애설이나 결별설이나 이렇게 좀 굵직굵직하지만 가볍게 처리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었으나 거의 하루가 끝날 때쯤에 그렇죠. 조민기 씨 사건이 좀 무거운 소식이 충격을 줬다 이런 말씀을 충격을 줬었죠. 그러면 뭐 이슈에 대해서 하나씩 또 얘기를 한번 풀어볼까요? 조민기 씨 거를 좀 중요하니까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날 이제 오후였죠. 오후 4시 광진구 구이동에 있는 한 오피스텔 이제 지하에서 그 이제 아내분이 발견을 하게 되는데, 이제 뭐 이게 사실 이제 권고가 있어요. 보도 권고가 이제 좀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분들에 대해서 이제 보도를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해야 한다는 지침이 있는데, 좀 그런 걸 준수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이렇게 그 목을 매서 이제 숨진 채로 발견되셨다. 그래서 결국 이제 뭐 유서는 남았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유족의 요청에 따라서 비공개로 이제 하기로 했고, 그리고 이제 장례식도 건대병원에서 이제 좀 장례식장이 차려졌는데 결국 이제 뭐 사실 이제 장례식장이 뭐 매체에 공개되고 그러지는 않지만 이번에도 그냥 아예 이제 근접까지도 이제 접근을 못하게 되는 상황으로 이제 비공개를 요청하셔가지고 이제 공동 취재단이 찍은 이제 영정사진 하나만 이제 남게 되는, 그래서 이제 12일 날이죠. 4일장 끝나고 발임까지 끝났던 이런 상황이 됐어요. 당시에 저도 이제 막 이제 어느 정도 하루를 마무리하려고 이제 거의 업무를 6시쯤이었어요. 5시쯤, 5시쯤이었네요. 5시쯤이었는데 그 사실은 처음에는 기자들 사이에서 찌라시가 먼저 돌았고요. 정보지가 먼저 돌았고요. 그리고 이제 속보가 하나씩 두씩 뜨기 시작하면서 이제 갑자기 이제 막 쏟아지게 됐고, 저도 사실 이제 그거 먼저 정보지를 바꾸서 해당 관할 경찰서랑
이제 소방서 그리고 이 조민기 씨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충북 그 경찰청까지 다 전화를 했는데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일이고 사실 좀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라 다들 다들 입을 조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는 바 없다 혹은 뭐 전달받은 바 없다 뭐 전달은 받았으나 말해줄 코멘트가 없다 이런 식으로 다 약간 되게 선을 정리를 하시고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공식 발표를 하면서 이제 공식화가 됐는데요. 충북지청에서는 그래서 이 원래 12일 날 소환 조사를 하기로 했었었는데 조민기 씨가 갑자기 사망함에 따라서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이 조민기 씨 자살이 또 다른 좀 약간 논란을 그죠. 후폭풍이 좀 있었죠. 후폭풍이 조금 있었어요. 사실 이제 굉장히 예민한 사안으로 또 사실 스타가 자살을 한다는 것 자체도 되게 예민한데 그 자살을 한 이유 자체도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라서 이 빈소를 찾아가는 그 동료 배우들이나 연예인들을 사실 이제 사진 촬영을 취재하지 않기로 원래 이제 그 방침은 정해져 있었죠. 유족 쪽에서도 요구를 해서 그걸 받아들인 상태였는데 그러니까 많지 않았던 걸로 기사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또 같은 배우였던 분들이 이제 조금씩 목소리를 내고 좀 아쉬운 목소리를 내면서 이것을 이제 뭐 어쨌든 이 미투 논란 혹은 이런 성폭행, 성추행 혐의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에 대한 사망을 애도하는 스타들 혹은 이거 아니면 동료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좀 정의로 씨, 유아인 씨도 SNS에 이제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가 좀 한 차례 또 훅폭풍을 맞아서 삭제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요. 약간 대립되는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무책임하다라는 의견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또 너무 심하게 가해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게 네티즌들 아니냐라는 또 그런 양측의 대립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뭐 그냥 돌아가시는 것도 사실은 이에 대해서 뭐 추모하는 분위기가 되고 많은 의견 표명이 조심스러울 수 있는데 이 사안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좀 최근 가장 이렇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을 이렇게 화제가 되고 있는 이런 사안에서 촉발되는 사건이 결국에는 또 한 배우가 이제 목숨을 끊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조문을 가는 게 맞느냐? 뭐 당연히 뭐 이렇게 이런 죄는 죄지만 사람과의 인연은 인연 아니냐 이런 축의 주장도 있고 어쨌든 가고 싶으나 가고 싶지 않으나 이런 결정하는 건 결국 개인의 판단이기 때문에 이걸 뭐 누가 가라 마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냐 이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2차 피해라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또 이런 또 폭로에 있어서 또 용기 있게 고백해 주신 분들이 또 2차 피해를 받아가지고 좀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있는데 또 정작 또 가해자라고 또 모든 분들이 알고 있는 분들 자체가 또 스트레스 받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뭐 이제 혹자는 또 3차 피해라고 이제 표현하시는 분도 있긴 한데 좀 이렇게 가해든 피해든 뭐 죄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기본적으로 다 보호받아야 되는 부분이 맞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어느 정도 이제 뭐 폭로를 하시고 그게 좀 정황이 드러나면은 좀 수사에 맡겨 놓는 좀 마음이 필요한데 아무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그 뭐 이제 죄가 결정되기도 전에 이제 이런 좀 확정해서 이렇게 비난을 하시거나 이런 여론이 커지다 보니까 좀 가해 분들이 좀 부담을 받고 있는데 이거는 꼭 그 또 이렇게 피해를 당하셨던 분들의 좀 이런 인권뿐만 아니라 또 가해를 하셨다고 주장이 되고 있는 분들도 좀 이렇게 잘못된 선택이 나오지 않도록 좀 보호하는 그런 좀 또 이번 일로 사실 이 미투 운동에 대해서 두 가지 우려되는 지점은 일단 이번 일로 사실 굉장히 힘들게 자신의 그 피해 사실을 고백했던 분들의 그런 것까지 모두 좀 약간 빛을 발하게 폄하되는 경향이 있다. 그분들도 정말 힘들게 입을 열었는데 그런 우려의 시선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어쨌든 이 운동의 확산으로 인해서 이제 음지에 있던 혹은 굉장히 어려워했던 그 소수자라고 하긴 그렇죠. 그 피해자들의 힘없는 피해자들의 그런 그 목소리를 대변했다면 사실 이제 이 어떤 그 기준이라던가 이런 것이 없어서 이 어디까지가 폭로고 어디까지가 그러니까 미투 자체의 용어가
어디까지가 미투인 건지 정말 뭐 조직 내에서 상황과 권력 관계에 의해서 벌어진 성추행 성폭행이라든지 어디까지를 지금 구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제도 김은국 씨 그 그렇죠. 미투 사건이 있었죠. 네, 미투라고 해서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또 의견들이 분분하시더라고요. 1차 있은 후에 2차 피해까지 겪은 그 과정 자체를 좀 약간 못 믿겠다라는 사람들의 댓글도 되게 많았고. 일단 뭐 김은국 씨 측에서는 지금 어제도 그랬지만 오늘도 좀 그게 좀 그 합의에 의한 만남이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그러니까 미투 운동은 지지를 하지만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과는 좀 구분해야 한다는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미투 운동 자체가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정말 용기 있는 분들의 고백에 있어서 좀 많은 부분을 바꾼 것도 맞긴 한데 이게 이제 사실 뭐 규정이 정해져서 법으로 이렇게 미투 운동을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형태의 그런 좀 폭로나 이런 좀 주장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좀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결국 이거에 적법하냐 아니냐에 따라 따지는 건 결국 수사기관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그 판단을 하기 전까지 이걸 놓고 뭐 좀 여론 재판을 한다든가 이런 건 좀 지양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좀 없는 사실을 만들거나 아니면 좀 무고한 분들에게 또 피해가 갈 수 있는 또 좀 정략적인 이용 같은 걸 경계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구분이 쉽지 않고 굉장히 민감한 문제긴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좀 이렇게 수용하고 기사를 보시거나 이런 분들도 좀 잘 판단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드네요. 또 지난주 한 주를 또 뒤흔든 소식이 하나 있었어요. 네네. 무한도전이 그렇죠. 결국에는 시즌을 종영하고 끝내겠다. 사실은 원래 무도2가 온다라는 최영호 PD가 이제 그걸 이어받아서 한다. 김태호 PD는 크리에이터로 나서고 최영호 PD가 무도2를 만든다. 그렇다면 원년 멤버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차하느냐, 이어가느냐 이 문제가 완전 뒤바뀌는 공식 입장이 나왔죠. 무한도전 이번 시즌을 3월 말로 종영을 하고 4월부터 최영호 PD가 새롭게 하는 프로그램은 무도2가 아니라 아예 성격이 다른 아예 후속 프로 아예 다른 후속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으며 무한도전 멤버들은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다. 거기에 덧붙여서 김태호 PD는 시즌 되게 애매한 입장이 하나 있어요. 올 가을쯤 새 시즌이나 혹은 새 기획을 갖고 돌아오겠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절묘하게 이런 MBC 측과 이런 김태호 PD나 아니면 출연자 측의 입장을 절묘하게 절충했다는 느낌이 드는 게 어떤 거냐면 각자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MBC는 일단 무도란 브랜드를 잃기 싫을 거고 또 좀 김태호 PD가 연출하지 않는 무도에 대해서 좀 이렇게 거부감 있는 대중의 반응을 알 거예요. 그리고 김태호 PD 입장에서는 좀 다른 걸 해보고 싶은 마음이 클 거고 쉬고 싶은 생각도 좀 쉬고 싶은 생각도 있을 거고 멤버들 역시도 좀 이렇게 무도하고 헤어지는 건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새로운 것도 해보고 싶은 마음이 다 이렇게 공존하고 있을 테니까 이런 부분들 절묘하게 섞어서 일단은 무한도전이라는 브랜드 자체를 그냥 김태호 PD한테 맡긴 거죠. 앞으로 하든지 안 하든지 본인이 결정해라. 그래서 뭐 그 멤버를 그대로 유지하든지 안 하든지 결정을 해라. 대신에 다른 기획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여지를 열어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되게 추구가 많아요. 또 최영호 PD 입장에서는 사실 무도2를 받는다 게 굉장히 부담이었을 거고 사실은 뭐 개인적으로 되게 싫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왜 이 무거운 짐을 나에게 맡기나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 그분 입장에서도 오히려 새롭게 또 프로그램을 산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거죠. 예전에 이제 그런 사례가 하나 있었잖아요. 1박 2일이 처음에 나연수 PD 프로그램으로 완전히 이제 굳어진 다음에 멤버들이 싹 다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김종민 씨나 뭐 이런 몇 분 빼고 다 이제 멤버들이 하차하는 상황이었는데 그 다음에 이어받은 분이 누구였냐면 이제 그 슛돌이를 연출하셨던 최재형 PD님이었거든요. 이 양반은 이제 예전에 이제 뭐 천하무적 야구단 이런 걸 이제 스포츠 예능을 많이 하시면서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행사장 다니면서 이제 뵀던 분인데 원래부터 담배를 좋아하시는 분이었는데 그 1박 2일을 맡았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사석에서나 아니면 여의도나 KBS 이렇게 가서 내연국 근처를 가보면 줄담배를 피시는 모습이 계속 못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완전 그냥 스트레스가 극심한 거예요. 본인이 하고 싶은 만든 형식도 아니잖아요. 그죠. 여행을 가서 한다는 게 이제 1박 2일로 정해져 있는데 그걸 시즌2를 맡으라고 하니까 너무 좀 개인적으로는 부담이 컸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최영원 PD님도 아마 그런 좀 생각이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의 부담을 또 덜어주는 거죠. 그렇죠. 새로운 그냥 아예 그냥 원래 생각했던 예능을 해라. 이런 식이니까 모두의 그런 약간 입장을 약간 존중하는 게 아니나 싶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사실은 그 오전에 이제 정상회담이라고 해서 이 채널 프로그램 산으로 가는 정상회담에 이제 제작 발표회 갔다 왔는데 거기 노홍철 씨가 나오세요. 그래서 노홍철 씨하고 이제 끝나고 잠깐 또 얘기를 좀 나눴는데 노홍철 씨는 이제 질문이 나왔어요. 무한도전 이 종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약간 뭐 프로그램과는 별개의 질문이긴 하지만 근데 이제 뭐 일단은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다. 오래 했기 때문에 좀 지쳤을 거고 좀 힘들었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좋아하는 분들이고 고생하는 걸 또 옆에서 한때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알고 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나는 지지하고 응원하고 막 그럴 건데 이후에 이제 뭐 김태호 PD가 새롭게 하시거나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아마 지금의 휴식이 멤버들한테는 가장 필요하고 중요하지 않았을까 싶다. 그래서 뭐 조세호 씨나 뭐 양세형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상황이라서 좀 안타깝긴 한데 그래도 그 분들도 좋은 또 예능인이기 때문에 또 어느 위치에서 또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씀을 일단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주말에 평창을 다녀왔거든요. 패럴림픽 때문에. 근데 그때 사유리 씨를 만났어요. 같이 방송을 하면서 그 무한도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어요. 아, 방송에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아니요. 사담으로? 네, 대기실에서 사담으로 얘기를 했는데 무한도전이 없어지는 이 상황에 대해서 사유리 씨가 할 말이 있으시죠?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제가 물어봤죠. 아니, 한국 예능에 대해서. 그렇죠. 한국 예능에 대해서. 일본인과. 한도가 일본인과 얘기가. 네, 그 사유리 씨 말로는 일본에서는 무한도전 같은 프로그램이 없어진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대요. 엄청 오래 가는 게 많죠. 그렇죠. 20년, 30년 하는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스마 이런 것도 진짜 그렇죠. 그런 게 많은데 이런 간판 프로 한국의 대표 예능 프로그램이 13년 만에 그 갑자기 이렇게 내린다는 거에 대해서 좀 사실 좀 많이 놀랍다. 그래서 맞다. 약간 좀 이게 사회적인 기조랑 비슷한 것 같은데 한국 사회가 워낙 좀 유행 패턴도 빠르고 뭔가 좀 급변하는 이런 것들도 심하고 사람들이 약간 부침이랄까요? 들끓는 약간 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가만히 어떻게 보면은 멤버들이 많이 지쳤던 이유도 그간에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또 많은 것들이 있었잖아요. 좀 그런 것들을 좀 뭔가 내려놓고 좀 봤으면은 좀 더 오래 조금씩 발전하는 모습으로 아까 전에 보지 뭐 않았을까. 이 13년 된 프로그램을 한순간에 없애는 거에 놀랬다고 하지만 사실은 빈번했던 일이고 전원일기도 갑자기 없어졌고 20년이었던 뽀뽀뽀도 한순간에 뽀뽀뽀 기사를 썼기 때문에 20년은 좀 오래 하지 않아요. 시청률 이유로 또 사라졌고 뭐 이런 일들이 부지기수라서 사실 이제 한국 사람들은 크게 놀랍지는 않은데 워낙 팬층이 두터웠던 그렇죠. 예능 프로그램이라 이게 이제 조금 충격파가 다른 프로그램보다 더 심하게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아까 하 선배가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되게 MBC가 머리를 되게 잘 써서 절충안을 절묘하게 또 김태호 PD가 무한도전 시즌 2로 돌아온다라고 확정 지은 것도 아니에요. 새 시즌 혹은 새 기획이라는 여지를 남겨두면서 어떤 그 무한도전 팬들의 마음도 달래주면서 아니 안 끝난 걸 수도 있어. 뭐 이렇게 희망 고문을 하면서 혹은 이 무한도전 사실 무한도전 요 근래는 굉장히 좀 많이 혹평을 받기도 했어요. 이제 좀 식상하지 않느냐. 이제 끝났다. 뭐 이런 그런 반응도 많았는데 그런 반응을 보여주신 분들한테도 또 기대감을 줄 수 있는 그래 그럼 다른 거 새 기획도 있었다는 얘기야? 이런 이 양자를 다 가져갈 수 있는 아주 되게 영리한 발언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끝난다고 생각하고 또 보니까 또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재밌는데 왜 이렇게 없애야 되는 것일까? 근데 지난주 방송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청률이 15% 가까이 됐고 화제성 분야에서도 1등을 하는 상황이니까 이게 방송사 입장에 봤을 때 누가 봐도 이걸 종영시키면 안 되는 상황이네요. 그래요. 네. 뭐 그러니까, 박수 칠 때 떠나라고. 네. 너무 냉정하시네요. 너무 냉정해요? 네. 아니 또 시즌 2 혹은 새 기획이 온다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좀 화제였던 게 이제 이 수지 씨와 또 이동욱 씨의 열애건인 것 같아요. 또 난리 났었어요 이날. 이 건도 이제 이 9일날 이제 벌어졌던 상황인데 두 분이 이제 13살 차이가 나거든요. 나이 차이는. 근데 결국 이제 막 알아가는 거 한 게. 라고 하시면서 이제 열애설을 인정하는. 네, 인정을 했는데 굉장히 좀 묘한 인정법이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식이었나요? 아직 사귀자는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사귄다고는 할 수 없지만 썸남 썸녀인가요? 그래서 기사로 프로포즈를 한 케이스가 된 거죠. 열애설이 이렇으니 열애하자. 뭐 이런 느낌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면 약간 시기상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일단 왜냐하면 수지 씨가 오랜 연인이었던 이민호 씨랑 사실 좀 그런 부분에서 민감했을 거예요. 결별을 하고 얼마 안 됐다가 다시 재결합설이 돌았어요. 그죠. 다시 재결합설이 돌았는데
뜬금없이 이동욱 씨랑 열애가 터지니까 그 스타 이미지에도 사실 좀 안 좋잖아요. 어느 정도 계속 뭐 이렇게 연인을 바꿔가면서 만난다 이런 게 사실 여배우 입장에서는 그렇죠. 예전에도 괜찮죠. 그 애정남에서 나왔던 주제였는데 연인과 헤어지고 나서 어느 정도 공백기를 자숙기간을 가져야 하나? 그렇죠. 자숙기간을 가지고 만나야 한다. 얼마만큼 자숙해서 다시 연애를 해야 되나? 근데 또 한간의 여성들 사이에서는 그래 인생 한번 살려면 수지처럼이라는 말도 돌고 있습니다. 다시 태어나면 수지로 태어날 거예요. 정말. 근데 이게 정말. 굉장히 좀 공교로운 부분이 뭐냐면 전 이제 가연당이다 보니까 최근에 수지 씨가 이제 음반 냈는데 그 타이틀곡의 이름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어 라는 타이틀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가수가 노래의 운명하고 비슷하게 간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이제 그때는 이제 이민호 씨하고 이제 결별 이후였고 그랬는데 마치 이제 많은 분들이 봤을 때는 그 사랑하는 다른 사람이 이동욱 씨였나 뭐 이런 또 오해를 할 수 있게 만드는 또 그런 노래 제목이라 가지고 노래 제목 갖고 좀 화제가 됐다. 디졸브였나. 네, 뭐 또 2012년에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수지 씨가 지금 이상형은 이동욱이라고 말했던 그 장면이 성직글처럼 돌더라고요. 2012년에요? 2012년에. 그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전 정우성 씨요. 그래요? 네, 저는 정우성 씨 이상형이에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2년이기 때문에 6년을 기다리셔야 돼요. 6년 후에. 근데 참고로 말씀은 그 해에 이동욱 씨를 이상형 꼽은 사람들 꽤 될 거예요. 꽤 됐어요? 네. 그 중에 수지 씨 하나가 된 건데. 로또네 거의. 네. 일단 뭐, 정우성 씨를 일단 맡아놓고. 네, 일단 뭐 말은 하는 거죠. 6년 뒤. 네, 6년 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죽기 직전에도 어느 시점이라도 한번 그 열애를 꿈꾸는 거잖아요. 좋죠.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근데 같은 날 있었던 게 또 영화 쪽에 좀 핫한 결별설. 홍상수도 김민희 씨의 결별설이 있었어요.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 씨의 그 결별설이 이제 그 베를린 영화제에 그 어떤 관계자 말을 빌려서 이제 전해졌어요. 한 매체가 이제 베를린 영화제에 플립들이라는 영화가 초청됐는데 사실 원래 이제 김민희 씨가 또 출연을 했으니까 그게 뮤즈라서 같이 참석을 하고 하는 게 일반적인데 홍상수 감독 혼자 기자회견에 참석을 했다. 그리고 또 혹자는 이것이 이제 한 달 전부터 결별 그 결별 징조가 좀 감지됐다. 이렇게 이제 관계자들의 말을 빌려서 결별을 이제 보도를 했는데요. 또 다른 이제 관계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날 기자회견에는 홍상수 감독 혼자 있었지만 객석에 김민희가 있었는데 이렇게 네 객석에 김민희가 있었는데 보고 있었는데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보고 있었는데 이제 반박 기사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결별설은 해프닝이었던 걸로 정리가 됐는데요. 사실은 근데 이게 또 곱게 보이지만은 않은 결별설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지금 이혼 소송을 하고 있고 어쨌든 지금 혼인 상태 사실혼 상태이시잖아요 아직 홍상수 감독이.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누리꾼 반응도 굉장히 뭐 이렇게까지 불륜을 이런 말로 하면서 불륜을 뭐 이렇게까지 결별이라는 아름다운 단어까지 포장을 하느냐라고 꾸짖는 네티즌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또 이런 결별이라는 단어가 맞는지는 잘 모르긴 하겠어요. 그럼 뭐라고 하지? 결별이라는 게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맺을 결자리라는 써서 이렇게 맺어진 두 사람이 약간 떨어진다 뭐 이런 건데 근데 맺었다는 게 사실은 이게 사회적으로 좀 용인이 되는 상태의 결합이었나라는 것도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뭐 그 결별하기보다는 뭐 불화설 불륜이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분도 생길 거고 오히려 이제 그래가지고 좀 다시 또 와이프분과 재결합을 할 수 있는 걸로 좀 기대를 하시는 분도 꽤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데 어쨌든 뭐 이게 해프닝으로 정리가 되면서 좀 센 기사들도 굉장히 좀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뭐 이날이 1주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두 사람의 두 사람이 뭐 인정을 한지 인정을 한지 이맘때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1주년 이벤트였나 뭐 이런 기사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사실 뭐 근데 뭐 해프닝이라고 하기엔 조금 씁쓸한 일이었죠. 대신 이제 이분들 외에 또 하나의 그 열애설이 터졌죠. 박신혜 씨, 최태준 씨가 아주 풋풋하게 한 살 연상연하 커플로 인정을 했고 아마 박신혜 씨는 데뷔 후 첫 열애설 인정 아니었나 싶은데요. 근데 계속 이제 그 작년에 좀 약간 열애설이 있었던 것도 최태준 씨였어요. 두 번 정도 있었는데 그냥 뭐 두 분이 이제 뭐 놀러가 뭐 요즘에 인스타그램 같은데 이제 사진을 많이 놀러가면 올리시는데 약간 이제 누리꾼 분들이 좀 추측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같은 배경이거나 비슷한 장소에서 찍은 것 같다. 사진이 약간 시차를 두고 올라오면 같이 간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한 두 번 정도 그런 적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만나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그냥 친한 관계지 또 뭐 다 같이 놀러 갔다 이런 식으로 다 말씀이 됐는데 결국에는 이제 사진이 찍히면서 네, 두 분이서 이제 약간 그 박신혜 씨 가게에 스테디 씨가 와가지고 박신혜 씨 부모님도 도와드리고 막 이런 싹싹한 모습이 보이면서 이제 더 이상 이제 뭐 부인할 수 없다라는 느낌 때문에 인정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사실 박신혜 씨가 인터뷰를 해보면 그 가족에 대한 그 마음이 되게 남달라요. 특히 아빠에 그쵸. 대해서 남다른데 가족과 함께 했다라는 걸 보면 최태준 씨가 굉장히 좀 뭔가 인정받는 사이가 아닐까라는 추측도 조심스럽게 해보네요. 네. 두 분은 또 이게 대학도 선후배 사이고 네. 박신혜 씨가 1년 선배이신데 역시 커플은 연상연하죠. 아 요즘 드세인가요? 네, 역시 연상연하 커플이죠. 아무튼 뭐 또 이 많은 연애설이 있긴 하지만 두 분의 또 연애설은 굉장히 좀 두 분이 원래부터 또 호감 이미지였던 탓에 좀 행복하게 잘 만났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말씀들을 많이 긍정적인 잘 의견이 많더라고요. 됐으면 좋겠다. 결혼까지. 이런 약간 연상연하가 맺어지면은 굉장히 좀 응원하는. 왜 이렇게 좋아해요? 네. 전 특히 좀 미나 씨 결혼 소식 때도 굉장히 응원해서 역시 결혼은 연상연하지. 제가 연상연하기 때문에 많은 커플이 약간 사회적인 그런 눈치를 보지 않고 좀 나이 차이 이런 거 상관없이 정당하게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요. 연상연하 또 되게 좋은 게요. 뭐가 좋아요? 홍보대사입니까? 저는 약간 연하에게 약간 매력을 잘 못 느껴가지고. 태영 씨는 약간 그러더라고요. 아이를 낳으면 이제 정년이 되게 걱정이 돼요. 연상보다는 연하가 정년이 더 길죠. 그렇죠. 네. 벌어먹을 남편이 오래 일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오래 있어요. 일할 수 있다. 굉장히 현실적인가요? 그러네요, 진짜. 네. 그래서 1년 차이 날 때마다 1억 벌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럼요. 아 그래요? 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전 3억 벌었나요? 그렇죠, 3억 벌고 시작한 거지. 자, 1억 번 박신혜 씨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전해드릴 소식은 약간 소소하긴 하지만 안소미 씨가 이제 결혼을 하신다는. 네, 개그계의 귀염둥이죠. 그래서 이제 안소미 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그 웨딩 화보도 공개하고 그랬는데 4월 14일 날 동갑내기 남자친구하고 결혼을 한 달밖에 안 남았네요. 얼마 안 됐어요. 네. 봄의 신부가 되는.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4월 12일 날 결혼했는데 네. 좋은 날짜입니다. 굳이 안 물어봤는데. 벚꽃 안물안국. 안물안국인데 굉장히 좀 벚꽃이 많이 피는 또 이 시기예요. 그래서 좋은 날에 결혼하신다는 생각이 드는데. 결혼 한 달 남았으면 진짜 정신 없겠네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결혼하는 거에 대해서 속도 위반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가요? 근데 이거는 사실 이제 본인은 아니라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그랬지만 나 보면 또 애가 막 칠삭동이고 막 이래서 그러니까 아래서 태어날 수도 있죠. 갑자기 막 결혼하는데 얼마 안 됐는데 초성이 들리는 경우가 있어서. 많죠. 근데 사실은 이게 뭐 임신 다 또 뭐 해보신 이다운 기자도 있겠지만 또 이게 티가 잘 안 나는 분도 있어요. 이게 배가 또 생각보다 안 나오는 분도 있어서 한 4, 5개월까지는 진짜 아무도 모르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근데 뭐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안소미 씨 소식을 고른 이유는 안소미 씨가 이제 좀 뭐 지금도 이제 유명하시긴 하지만 그 전부터 이제 데뷔할 때부터 제가 좀 많이 봤던 분이었는데 되게 좀 어렵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좀 행복을 바라는 개인적인 좀 이유가 있다면은 이분이 이제 충청도 분이에요. 또 충청도 분인데 그 아마 대천 해수욕장인가 그 즈음에 근처에 사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학교를 가는 것도 가는 거지만 집안에 이제 어려움 좀 이렇게 집안이 어렵다 보니까 해수욕장에서 뭔가를 이렇게 행상으로 파는 부모님이 또 그런 일도 하셨는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딸로서 좀 도와주고 해가지고 그걸 이제 파면서 끼를 좀 키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개그우먼이 되신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좀 웃기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많긴 한데 안소미 씨 경우에는 이제 성격이 안 그랬다가 그 이제 판매를 하는 걸 잘하려고 이제 본인이 노력하다 보니까 막 그냥 뭐 이렇게 예를 들면 그 해수욕장 가면 이렇게 불꽃 같은 거 있잖아요. 폭죽 같은 거 그걸 그냥 파는 분들과 춤도 추고 막 노래도 하면서 파는 분들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소미 씨가 그걸 좀 부모님한테 잘 팔아서 좀 도움이 드리려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막 춤추고 노래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는 걸 많이 연마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좀 찡하잖아요. 사실은 이게 약간 이유가. 그래서 안소미 씨가 이제 데뷔한 이후에 좀 이렇게 미녀 개그우먼으로 사랑받고 그랬지만 속으로는 되게 그런 어려웠던 시절에 대한 기억 때문에 좀 우울한 점도 생기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남편분이 이런 걸 잘 이해해주고 좀 도와줬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보통 그 동기 개그우먼이 결혼을 하게 되면 웨딩을 동기들이 와서 이제 도와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특히나 안소미 씨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지금 개콘 활동 안 하시는 분들도 오셔가지고 같이 이제 웨딩 화보를 꾸며주면서 되게 의리 있고 하시는 그런 게 있었죠. 이런 분들은 더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좀 어렵고
좀 어려움의 그런 의미를 아는 분들의 경우에는 좀 더 좀 개그맨들 중에 어려운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네, 그렇죠. 네, 진짜 뭐 우리끼리는 네. 그런 얘기 하는데 네. 그 자기가 얼마나 슬프게 살았는지를 배틀하는 배틀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걸도 웃음으로도 승화를 하시네. 네, 그래서 그냥 코미디언실 같은데 모여 있으면은 일단 뭐 양 부모님 안 살아 계신 분들부터 해가지고 뭐 서로 얼마나 힘들었는지 어디까지 이렇게 그걸 경쟁이 되는. 네, 경쟁을 하는데 이게 웃긴 건지 슬픈 건지 잘 모르는 이런 상황이 돼요. 웃음으로 승화하는 역시 직업 정신이 투철한 거죠. 뼛속까지 개그맨이다. 뼈가맨 말을 쓸 수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여러 가지 많은 소식을 전했어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1교시는 이제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2교시에서는 저희가 이제 또 봄이지 않습니까? 이제 좀 날씨도 더워지고 좀 봄꽃도 피어오르고 있는데 좀 안방극장을 물들이는 다양한 봄 드라마 소개를 미리 해드리는. 이게 또 이제 김시영님의 약간 또 건의도 있었어요. 그래서 또 저희 또 훌륭한 또 애청자시고 아마 30일 날 공개 방송하면 꼭 오실 분이기 때문에 미리 한번 인사를 드린다는 느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2교시에서 뵙겠습니다. 네.